자냐, 사업을 하겠다고?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 주제를 알고 살자죠. 사람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으면 밥이나 차려주면 되지. 꼭 쓸데없는 말을 해서 짜증나게 하고 난리야. 아니, 당신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민재도 다 커서 내 품에서 벗어났고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일이라도 하면 좋잖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사람 무시부터 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사업을 하겠대? 어차피 끝이 보일 사업을 시간 아깝게 뭐하러 시작을 해? 괜히 바람 들지 말고 그럴 시간에 우리 집에나 더 신경 써. 엄마 좀 자주 찾아뵙고 청소나 음식도 해드리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니까 너도 엄마 덕분에 복 받고 사는 거다 생각하고 잘해.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할 수나 있겠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 대학 다니고 있는 나 임신시켰잖아. 이미 얘는 생겼고 지을 수도 없으니 결혼하자고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자마자 씩 올리게 된 건데 일을 할 시간이 있었겠냐고. 민재 대학교 들어갈 때까진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도 못하게 했잖아. 이제 민재도 대학교 들어갔고 성인 됐으니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린애 데려온 만큼 내가 부족함 없이 먹게 해줬잖아. 막말로. 네가 가져온 건 어린 몸뚱이뿐이었지. 나머진 내가 다 채워준 거 아닌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줬으면 된 거지. 이제 와서 네 인생을 살고 싶다라. 지금까지도 내 돈으로 네 인생 살아온 거 아니냐? 누가 보면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와서 결혼시킨 줄 알겠네. 당연히 얘 옆에는 엄마가 붙어 있어야지. 일한다랍시고 겉멋만 들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애가 제대로 클 수나 있겠어? 밥 차리고 민재 챙기는 네 역할이나 똑바로 해. 나 벌써 41살이야. 못 모르고 시집 와서 애 낳고 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41살이 됐다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사람이고 꿈이 있던 사람이야. 이쯤 하면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 해도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어머님이 당신을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서 키우신 건 잘 알아. 수십 년을 남자 잘 만난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아들을 잘 키워서 뿌듯하다. 너도 민재를 원석이처럼 잘 키워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 당신 요즘에 경쟁 건축업체 많이 생겼는데 계약은 없어서 맨날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달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당신 혼자서 버느라 고생이 많았으니까 내가 작도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꺼낸 말이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 경쟁 건축업체랑 나눠먹기 해야 되는 건데 예전처럼 잘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때려치고 싶고 짜증내 죽겠는데 왜 자꾸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해대? 네가 뭘 하든 도움이 안 된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뭐 듣는 신용이라도 해보지. 주제를 알자 제발, 어? 성미야, 예전엔 뭐라 하면 바로 알겠다고 하더니 나이 먹더니 왜 이렇게 말대답이 많아졌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면 내 말을 따라야지. 말도 안 듣고 계속 사업하겠다 할 거면 내 돈 1원도 들이지 말고 너 알아서 해.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야 당신 엄마니까 상관없겠지. 근데 난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마음이었는지 알아? 내가 수입도 없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산다고 어머님이 눈치를 얼마나 주셨는데. 아이,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할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눈치를 언제 줬다고 그래? 하, 너 기다려봐. 아들, 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퇴근하지 않았어? 퇴근하고 집인데 물어볼 게 있어서. 엄마, 성미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눈치 준 적 있어? 뭐? 내가 언제 눈치를 줘? 성미개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뭘 했다고 눈치 줬다고 말을 한다니? 걔는 돈도 안 벌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산다고 눈치 많이 줬다는데? 정말 그런 적 없어? 아이고 세상에. 이래서 사람이 억울해서 죽기도 하는가 보네. 성미개 아주 큰일 나르다. 없는 말 지어서 생사람 잡겠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 성격상 티가 확 났을 텐데 쪼잔하게 눈치 내주고 그랬겠니? 대체 뭔 말을 했길래 그런 말이 나오냐? 갑자기 생뚱맞게 지도 사업을 하겠대잖아.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뭘 할 줄 안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계속 말렸는데 듣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애 낳아서 키웠으니 이제라도 사회생활하면서 지 인생 살 거고 그동안 엄마한테 눈치 많이 받았었으니 직접 사업하겠다고 우기고만 있어.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엄마한테 이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 엄만 선미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걔 바람 들어도 이상한 바람이 들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갑자기 죄 없는 애까지 들먹이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겨. 누가 어릴 때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시키기도 했대. 지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거니? 그리고 지 말대로 어릴 때부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늙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또 사업을 맘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돈 들어갈 것들 투성인데 그건 누구 돈으로 하려고? 또 원석이 네가 벌어온 돈으로 할 텐데 왜 아깝게 돈 낭비를 하려고 하니? 사람이 용치가 있으면 지금까지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 자기가 원한다고 막 그 돈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것 봐라. 일을 해보지도 않으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업은 얼어 죽을 사업.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원석에 네 보약이나 한 첩 지어 먹이라고 해. 아휴, 나도 엄마랑 생각이 같아. 일단 엄마도 반대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자요. 내가 내일 연락드릴게. 그래, 혼쭐을 내더라도 헛된 생각은 싹을 잘라야 한다. 알았지? 들었어? 우리 엄마 핑계대서라도 날 설득시킬 모양이었나 본데. 꿈 깨. 나랑 엄마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우길 거면 집 나가서 우겨. 괜히 너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했잖아.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냐? 이쯤 했으면 정신 좀 차리고 그만 말해. 아이씨, 너 때문에 입맛도 없어졌잖아. 나 같은 반찬이나 국은 안 먹는 거 알지? 저건 버리고 애들 불러서 밖에서 먹을 테니까 그냥 내일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도저히 답답하고 짜증나서 집에 못 이겠다. 나갔다 올 동안 너도 생각 정리 잘하고, 알았어? 다음날. 성미야, 무슨 일 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언니, 어제 한바탕 해서 그래요. 아, 한바탕이라고 할 수도 없겠구나. 언니도 알잖아요. 제가 뭔 말을 하든 무시하기만 바쁘고 늘 남편이랑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조금이라도 말대답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데요. 어쩜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대로니. 100번 양보해서 예전에야 나이 자체가 어렸으니까 가르치는 말투가 나올 수 있다 쳐도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애 가르치듯 대하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번엔 뭐 때문에 그런 건데? 20살 되자마자 남편 만나서 민재 생겨서 급하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하고 애만 키우며 살았는데 저도 꿈이 있던 사람이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재 대학 들어갔으니까 내일 좀 하겠다 했더니 극구 반대만 하고 네 주제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사업이냐. 개나 소나 다 사업할 수 있는 건 줄 아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집에만 있던 게 아닌데 어머님은 계속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산다면서 눈치 주셨고 그걸 말했더니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 걸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하실 분이에요? 절대 아니지. 딱 잡아떼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뛰쳐나가고 싶었던 거 참느라 힘들었어요. 하여튼 니네 시댁도 이상해. 며느리가 애 다 키워놓고 이제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 혼자 돈 번다고 눈치 줄 땐 언제고. 거참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집안이다. 사업하는데도 아들 돈 들어갈까 봐 그러시겠지. 남편도 자기 돈으로 그동안 살아왔으면 말 들으라 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니네 남편 진짜 안 될 사람이네. 그런 말 듣기 싫어서라도 일하겠다는데 왜들 난리야? 막말로 갓 성인 딱지 뗀 애랑 결혼했으면 어와동동해줘도 모자른 거 아니니? 나이 많은 유세 떨고 싶어서 어린애랑 결혼했나? 그래서 지금까지 돈 걱정 안 하게끔 부족함 없이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았냐던데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죠 뭐. 아휴, 내가 더 화낼 것 같으니까 그만 말하자.
아휴, 성미야. 너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는 건데 언니한테 말해볼래?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진짜 혼자서 구상만 했던 거라서 이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은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요즘엔 소자본으로 사업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미디어 쪽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 예전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애견 간식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잖아.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아까워.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애견용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려 했어요. 수제 간식이나 아니면 애견 옷이나 장신구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것도 다 가게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돈도 안 모으고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한심하기도 하고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창피하네요. 얘,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애 낳고 내조하면서 시댁 신경 쓰고 자식 대학까지 보내는 게 쉬운 줄 알아?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대단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왜 자기 자신을 낮춰? 그나저나 잘 됐다. 난 네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길 바랐거든. 요즘에 돈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가게 얻으려면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월세, 권리금에 보증금에 신경 쓸 게 한두 개야. 패택시라고 들어봤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반려견 전용 택시는 물론 반려견 보험에 반려견을 위한 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수가 많다는 거지. 견주는 라면을 먹을지언정 반려견은 유기농으로 된 사료나 간식 먹이는 시대잖아. 그럼 가게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가게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니. 사람들이 대중교통은 물론 걸어 다니면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미디어를 이용해야지.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이 많은 거 알고 있지? 내 친구도 강사로 들어가서 수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결국 인터넷 주문 판매까지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매장까지 차렸어. 내가 봤을 때 좀만 공부하면 성미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내 친구보다 더 잘할걸? 아우, 언니.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긴장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튜브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휴,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그런 의지도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친구도 하는데 한두 살이라도 젊은 네가 그걸 왜 못하겠니? 배워도 더 빨리 배울 텐데. 너무 걱정만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일단 몸으로 한번 부딪혀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양식에 맞게 준비하면 될 거야. 제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사람들이 제 강의를 볼까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 계속 남편이랑 시댁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성미야. 알겠어요, 언니.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 저녁. 아니, 얘는 뭐 한다고 남편 들어왔는데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거니?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오신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갑자기 어쩐 일로? 우리 엄마가 못 올 곳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러? 친구분들 만나셨다가 회사 앞에 있다고 하셔서 모시고 온 거야. 밥은 차려놨지? 아, 그게 내가 뭐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밥을 못했는데 오늘만 사 먹으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밖에서 사 먹자니. 성미 너 평소에도 밥 안 해 먹이고 사 먹이니? 아니, 어머님. 매일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바빠서. 하하,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밥도 안 하고 뭐하냐? 네가 알아볼 게 뭐가 있다고 하늘 같은 남편 퇴근 밥상도 안 차려놔. 아, 너 진짜 요새 왜 그러는데?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이상하게 달라졌잖아. 지금 네 일 못하게 한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렸어? 원석이 네가 어리다고 늘 오냐오냐니까 얘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니? 따끔하게 혼낼 땐 혼내야 정신을 차리지.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남편이 집에 왔으면 말하지 않아도 밥상 떡하니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집에만 있는 내가 뭐 그리 바쁘다고 밥도 안 해나? 어머님, 저 원래 매일 몇 끼마다 다른 반찬으로 밥상 차려서 먹어요.
오늘만 사정이 있어서 사 먹자고 한 건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이래서 오해하실 순 있지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전에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이 처음인지 항상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니? 말로는 뭔들 못할까? 왠지 원석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라간다 했어. 밖에 음식들은 다 조미료 덩어리 영양가 하나 없다고 얼마나 말을 해야 알겠어. 직접 음식을 해 먹여야 얼굴에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올라온다니까. 아휴, 됐다 됐어. 무슨 말을 하겠냐. 집에만 있으니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 기다릴 테니까 밥 차려. 오늘은 전복 삼계탕 괜찮겠네. 엄마도 왔으니까 같이 몸보신하면 좋지. 지금 재료가 어디 있어. 마트 갔다 오고 손질하기만 해도 오래 걸리는데 언제 만들어서 언제 먹어? 뭐? 밥때 맞춰서 차려놓지 않았어도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오래 걸리는 걸 알면서 미리 안 해놨으면 잘못했다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드는 거야? 하루 정도 사 먹는다고 죽지 않잖아. 내가 식모야? 매일 집에서 밥때 맞춰서 밥만 하게. 그럴 거면 차라리 가정도우미를 고용해서 네 맘대로 시키라고. 너 돌았어? 어디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얼마나 남편이랑 시애미를 만만하게 보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어? 네가 하는 일이 뭐야? 가정주부잖아. 주부의 역할이 집안일에 충실해야 하는 건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머님, 제가 가정주부 하려고 태어났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으면 됐지 계속 주부로만 살라는 말씀이세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집에서 두 부자 챙기고 집안일만 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나이만 먹었다고요. 저도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민재 대학 보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다들 못살게 굴면서 반대만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동안 어머님 아들 혼자서 돈 버느라 힘들었으니까 저도 같이 하겠다고요. 하, 결국 또 그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한 이유가 사업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봐. 대체 네가 뭘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네가 이 정도까지 우리한테 대드는 거면 계획을 생각해 놨던 건데 그 계획이 뭔지 말해보라고.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지원 안 해줘도 돼. 당신이 말했지? 당신이 벌어온 돈 1원도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당신 돈 안 쓸 테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말을 하라는데 왜 안 하니? 솔직히 생각도 별로 안 해봤지? 그냥 원석이가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쉬워 보이니까 너도 사업하겠다고 까부는 거잖아. 계획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겠지. 안 그러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일 벌려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나 안 참는다. 내가 아직도 20살인 줄 알아?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애 가르치듯이 대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처음엔 뭣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나도 사람이고 와이프고 며느리면 밑에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까 사람이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거지. 남편이랑 시애미한테 대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저수제 간식이나 아니면 애견옷이나 장신구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할 거고 직접 만들 수 있게 강의도 할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견 용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노릴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결국 네가 하겠다는 게 개새끼들 물건 만들어 판단 거야? 하, 성미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짐승 위에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처럼 짐승을 대하겠단 거야? 그걸로 성공을 시키겠다고? 진짜 지나가던 개들이 웃겠다. 당신도 생각해봐. 요즘 1인 가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1인 가구마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먹이려고 유기농 사료나 간식도 찾아서 사 먹이고 애견 스쿨도 보내면서 정말 자식 키우는 것처럼 열과성을 다한다고. 그깟 개들 신경 쓸 바에 네 남편 밥이나 챙기지 그래. 지 남편은 뭘 먹든지 신경도 안 쓰고 밖에서 사 먹으라더니 개밥을 차린다는 게 말이나 되니?
큰 유모차를 좁은 골목길이나 시장통에서도 질질 끌고 다니길래 엥가 하고 봤더니 개가 타고 있더라.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개 가지고 별 유난을 다 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하겠다고?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그렇게 철없는 생각으로 사업할 생각을 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니까 반대했던 거야. 들을 가치도 없는 내용일 게 뻔하니까 반대를 했던 거라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뻘짓을 하겠다는데 찬성을 하겠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했던 거 인정할게요. 이만큼 어린 여자 데려왔으면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 해볼 기회도 주지 않고 데려갔으면 억울해하시면 안 되죠. 어머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원수가, 얘 왜 이렇게 됐니?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아휴, 됐어, 엄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 이렇게까지 본인 생각이 확고한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기나 하겠어? 원하는 대로 했다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고 앞으로 헛바람 들지 않지. 본인이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할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해. 분명히 네 입으로 말했어. 원석이 돈 안 들어가게 알아서 하겠다고. 나중에 쫄딱 망해서 남편이랑 시엠이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나 마. 몇 달 뒤. 성미야, 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플랫폼에서도 단기간에 수강생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면서 대단하다고 그러더라. 사장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제가 찾아뵈러 와야죠. 언니 미안해요. 내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한다는 걸 계속 까먹어요. 이번에도 강의 영상 미리 찍어놓고 주문 제작 들어온 거 만들어서 날짜에 맞춰 보내야 하니까 몸이 2개라도 모자라겠어요. 하여튼 진짜 대단해. 어떻게 간식이랑 샴푸 장난감까지 다 맞춤 제작할 생각을 했어? 그게 손만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머리도 그만큼 써야 되는 건데. 개들마다 알레르기가 다 다르고 피부 타입이나 체질이 다르잖아. 그러려면 신경을 쓸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럼 귀찮고 번거로운 걸 누가 하겠어. 이왕 할 거면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공략했어야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사람들만 해도 갖고 태어난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내 피부가 어떤지에 맞춰서 스킨케어는 물론 화장품까지 사고 샴푸도 내 두피나 모발에 맞춤 샴푸로 사는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역시 성미 넌 잘해낼 줄 알았어. 벌써부터 주문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고 좀 더 진입 장벽이 낮았으면 좋겠다고 매장 내달란 사람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2개인가 냈으니 아휴 몸이 2개여도 모자라겠다. 이러다가 브랜드까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 처음엔 그렇게 겁을 먹더니 이렇게 잘할 거면서. 저한테 한턱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사장님? 당연하죠. 언니한테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다 언니 덕분이에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도움을 받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는 됐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우리 성미가 날개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다가 이제야 날개를 펴보겠다는데 언니가 돼서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지. 오히려 난 내 말 믿고 열심히 해준 성미한테 고마운걸? 뭐 그렇게 성의를 표현해야겠다면 이번에 새로 개발한 다리 불편한 개들을 위한 장난감 뭐였지? 체어 모시기였는데? 레그 케어 체어요? 사람도 치료가 아니라 놀이라고 생각하면 치료를 더 잘 받는 것처럼 개들도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장난감에 접목시켜 본 건데 관절이나 연골이 안 좋은 아이들의 근력도 키워주면서 교정시켜주려고 만든 건데 그게 왜요? 그거 하나만 제거 좀 따로 빼주라고. 사려고 해도 도저히 살 수가 있어야지. 판매창 열리기만 하면 바로 품절이라고 뜨는데 나처럼 아줌마들이 그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 내 친구 전에 얘기했던 애 있지? 걔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노견이 돼가지고 다리가 많이 아픈가 봐. 병원을 가는 걸 아는 건지 가기 싫어해서 고민이 많더라고. 그래서 선물해주면 좋겠다 싶었거든. 난 정말 괜찮은데 성미가 자꾸 성의를 표시해야겠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뭐예요, 언니? 언니가 원하는 걸 말하라니까 하여튼
재고 미리 빼놓을게요. 다른 영양제나 간식들도 좀 챙겨 놓을 테니까 같이 가져가세요. 그래야 제가 감사 인사 드린다는 게 티가 나지 않겠어요? 어우, 야, 됐어. 나 꼭 돈 주고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주는 거면 절대 안 받아. 예약하는 것도 하늘이 별 따기인데 따로 재고를 빼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알았지? 계속 돈 안 받고 선물로 준다고 하면 나 이제 부담스러워서 너 못 봐. 내 말대로 해, 어? 아휴, 언니도 참. 알겠어요. 그럼 레그 케어 체어만 구매하고 나머진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건 받아주세요. 얼마 안 하니까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꼭이요, 언니. 으이그, 알았어. 내가 바쁜 사람 시간을 너무 뺏었다. 난 구경 좀 하다가 갈 테니까 하던 일 마저 해. 알겠어요, 언니. 갈 때 인사만 해줘요. 그날 저녁. 아이고, 성미야, 이제 오니?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성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얼른 손만 씻고 오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 아,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어서 먹기 싫은데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미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음식을 하니? 오늘만 그냥 먹으면 안 될까? 내일은 미리 말해주면 먹고 싶단 거 퇴근하기 전에 준비 싹 해놓을게. 싫어요. 제가 골라 먹을 수 있게 여러 개 준비하지 그러셨어요. 집에만 계시면서 그런 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전 김치찌개 먹기 싫으니까 나가서 다른 음식 사오시든지 하세요. 아, 시간 지나면 안 먹는 거 아시죠? 버리든지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전 다른 음식 준비해주세요. 아, 맞다. 당신 아침에 말한 내 블라우스 어디다 뒀어? 깨끗하게 빨아놓고 건조기까지 돌려서 내일 입는다길래 옷걸이에 걸어놨지. 뭐? 어떤 멍청이가 블라우스를 건조기에 넣어. 실크 원단이라 건조기에 돌리면 쪼그라드는데. 아, 내일 새 프로필 찍을 때 입으려고 했던 건데 어쩔 거야? 이 아까운 옷 어떡할 거야? 미안해. 난 당신 신경 쓸까 봐 빨리 말리려고 했던 건데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되는 옷인지 몰라서. 내가 다시 똑같은 걸로 사줄게. 그냥 찾아만 들어 있는데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이미 기분 망쳤는데 똑같은 옷을 사서 뭐해. 됐어. 그래도 성미야, 원석이가 아침부터 옷 찾아서 빨겠다고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너무 화만 내면 어떡하니? 애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눈치를 주면 어떡하니? 모르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말해봐. 내가 언제 눈치 준 적 있어? 눈치 보게 만들었나? 엄마는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성미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나 눈치 안 보이니까 괜한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 내가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여자 옷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 잘못이잖아. 어머님도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시면 제 말을 들으셔야죠. 아직도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시는 줄 아세요?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두 사람을 제가 봉사한다 치고 걷어서 제 돈으로 제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게 해줬는데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둘 다 대드시는 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이라도 세워놨단 것 같은데 계획 세워놨으면 말해보세요. 드러나 보게. 그렇지 않아도 당신 기분 봐서 말하려 했는데 빨리 말해. 내일 아침부터 일정 많아서 시간 많이 없으니까. 힘들게 돈 벌어와서 당신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아야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서 이러지? 아니야, 얘기할게. 아이, 그게 있지. 혹시 당신만 괜찮으면 강의 영상 찍는 방법이나 수강생 늘리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네. 뭐? 그건 갑자기 왜? 당신이 그걸 왜 하려고? 우리 건축회사 부도나서 망하고 새로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것뿐이라 같은 계통으로 시작해보려고. 건축 설계도 그리는 법이나 팁, 초보부터 고수까지 단계별로 진도 나가면서 당신처럼 오프라인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인테리어 가게라도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 웃긴다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 안 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사업하겠다고 까부냐며.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고 주제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냐면서 지금까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말 들으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아이, 그땐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 반성 많이 한 거 알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저 나 잘난 맛에 사느라 당신한테 비아냥거렸던 것 같아. 나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이란 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떵떵거렸던 거 정말 미안해, 성미야. 그래, 성미야. 내가 그저 내 자식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서 괜히 너한테 몹쓸 말들을 뱉은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성미, 너도 내 자식인데 원석이가 밖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는 네 입장 생각도 못하고 상처만 줬었던 거 사과할 테니 원석이 좀 도와주렴. 그걸 제가 왜 도와줘야 해요? 저도 도움 없이 혼자 알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당신이 대단하지. 어떻게 혼자서 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 내가 너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서 그런지 아무리 해봐도 이해가 안 가서 부탁하는 거야. 나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이란 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떵떵거렸던 거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성미야. 너나 주제를 알고 살아. 너한테 잘못 걸려서 내 아까운 인생만 날려먹었어. 허구한 날 사람 무시하기 바빴지. 언제 날 사람 대접이나 해줬어? 난 그냥 집안일하고 밥상 차리는 식모도 아닌 기계였을 뿐이었다고. 망해서 직원들 다 떠나고 소송에 휘말리고 부도까지 났단 건 거지같이 회사 운영을 했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나서는 잘난 맛에 살면서 사람을 개무시를 해? 내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속으로 안 질리디? 내 꽃다운 청춘을 네 손에서 흘려보냈는데 내가 널 왜 도와줘? 사업은 아무나 하니? 개나 소나 사업하겠다고 들이대니까 망해서 골로 가는 거야. 알겠어? 아이고, 승미야. 사람이 하던 일을 하고 살아야지. 갑자기 멍하니 있으면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니? 한평생을 건축만 하던 애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뭘 하겠니? 회사를 들어가려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거고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적응하기도 힘들 거 아니니.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상처도 많이 받고 화도 많이 났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다오. 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할게요. 둘이 이뻐서 그런 구박을 다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모자를 데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 번다고 온갖 유세 다 떨면서 사람을 개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 그대로 겪어보라고 꼴보기 싫은 얼굴들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요. 정은 진작에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데 그 이유 말고 뭐가 있겠어요? 성미야. 아, 맞다. 가진 건 젊은 몸뚱이밖에 없던 어린애 데리고 와서 부족함 없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고 했지. 넌 어리지도 않고 몸뚱이도 줘도 안 가질 몸뚱이니까 데리고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너 망하고 너랑 네 엄마 돈 걱정 없이 부족함 없게 잠깐이라도 살게 해줬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 나보고 설마 늙은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랑 더 살붙이고 살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입 다물고 살아. 조금 더 데리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 걱정 없이 사니까 빌부터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꿈깨. 우리 고객들 중에 변호사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지?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많은데 니네 모자가 돈이 어디 있겠니? 내가 그간 네 돈으로 먹은 밥값 돌려준다 생각하고 소송 없이 이혼해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곱게 사인이나 하고 네 엄마 데리고 나가. 성미야, 지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딜 가? 갈 곳 없는 거 알잖아. 일 안 도와줘도 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대신에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어? 내가 이 집 와서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아이고, 성미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원석이 용서해줄 수 있겠니? 어?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는데 용서받을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어? 용서해줄 생각이 없는데 왜 기회를 바라세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긴 한데 참 빨리도 깨달으시네요. 제가 만약 지금 이 일을 반성해야 될 때가 온다면 저도 참 빠르게 두 사람 죽고 나서 깨달을게요. 아이씨,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먹여 살려놨더니 사람이 망하니까 우습다 이거야? 땡전 한 푼 벌어오지 않을 때도 가만히 냅뒀는데 넌 이렇게 하면 어쩌잔 거야? 이제 볼 일 없다 이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돈을 벌어온 거 맞는데 내가 놀았니? 네 돈 놀면서 썼어.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왔어도 그에 합당한 집안일을 했는데 그럼 내 노동력은? 돈 벌어온다는 이유로 집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다 했잖아. 자식도 키웠고. 그럼 네가 얼마를 벌어왔든 공동재산인 거고
그에 합당한 노동을 취했으니 걸고 넘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다가 더 망가져야 아, 내가 심기를 또 잘못 건드렸구나 하고 후회를 하지.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면담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때마다 네가 쓸데없이 갖고 있는 목숨줄이 잘릴 테니까.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시어머니이기 전에 어른인데 버릇없게 얘기하고 밑에 사람 대하듯이 한 건 잘못된 거라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인들이 듣고 겪어봐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모독이 되는 건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이 제게 했던 말들이 똑똑히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저한테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듣고 겪어왔는데 겨우 몇 달 입장 바뀌어봤다고 되레 저한테 나쁜 년이니 뭐니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참 우습죠? 본인들은 그 몇 달도 참기 힘들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한 머릿속부터 바꿔주고 싶었어요. 저희 아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니 자기도 이미 성인이 됐고 앞가림을 할 수 있으니 괜히 자기 때문에 참고 살 필요 없다고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기에 다 따르겠다면서 못난 엄마를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주면서 감싸주네요. 계속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더니 저희 고객분들 중에 변호사 몇 분을 데리고 가서 현실을 알려주니 바로 꼬리 내리고 순순히 이혼 도장 찍더라고요. 위자료니 뭐니 그런 청구하고 싶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받지도 못할 게 뻔하니까요. 뭐가 있어야 받죠. 개뿔도 없는 사람한테 위자료를 핑계 삼아 연락을 하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게 제 집에서 나간 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꼴의 아빠라고 아들한테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연락을 해서는 저에 대해 물어보는데 저희 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면서 아들인 자기도 이렇게 지치고 정이 떨어지는데 엄마가 어땠을지 너무 이해가 간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엄마나 자기를 찾지 말라고 또 찾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끊었다네요.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충격을 먹은 건지 그 후로는 연락도 찾아오는 것도 없더라고요. 정신을 차렸을 거란 기대는 없지만 가족을 잃은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건 언젠가라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 다행히 점점 입소문도 타고 클래스 플랫폼 3달 연속 1위에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찾아주셔서 사무점까지 내게 됐네요. 브랜드화를 시킬지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지만 고객분들께 더 친근히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반려동물계의 러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노력을 알아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잘 버텨온 내 자신에게 고맙고 절 이렇게 되게 만들어준 미연 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행복의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과분한 칭찬과 사랑에 보답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